안녕하세요. 1년 번호 242 향당편 제7장입니다. 뭐 짧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자 일상생활 중에 이번은 공자가 재계할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문제를 이제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재계는 제자를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재. 근데 여기는 어떻게 썼어요? 그냥 이렇게만 써놨죠. 같은 글자입니다. 발음은 이건 이럴 때는 재입니다. 재. 자, 재계하실 때는 읽어드릴게요. 먼저 재 필유 명의인데 포이시다. 재필 변식하며 거필 천자하셨다. 자, 이 재 그렇게 썼지만 이 뜻입니다. 재계입니다. 재계. 재계라는 말 아시죠? 재계하는 집을 재실이라고 그러니까 이 재는 집도 되고 재계하다는 뜻도 되고 그렇습니다. 왜 큰 일이나 혹은 제사나 뭐 이런 걸 두고 이제 홀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만히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자기 몸을 정갈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 하기 전에는 뭐 하죠? 목욕을 먼저 하죠. 그래서 우리말로도 어떻게 돼 있어요? 목욕 재계 이렇게 흔히 네 글자를 가지고 씁니다. 목욕 재계하다 그러죠. 왜? 몸을 깨끗이 하지 않은 채로 거기 제실에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있는 건 안 되니까 깨끗이 목욕을 합니다. 그 재는 필유 명의라. 반드시 명의가 있으셨다. 그럼 밝을 명자에 오디자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명의라는 게 뭔가 목욕한 후에 입는 깨끗한 옷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금방 얘기대로 제자 하나만 썼지만 이건 뭐예요? 목욕 재계했다 이런 얘기죠. 그 목욕 재계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재계하실 때는 명의를 입으셨는데 그 명의를 뭘로 만든 것이냐? 이거는 배로 만든 것이었다. 배로 만든 것이었다. 재필 변식하며 이 재계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평소에 먹던 음식을 안 먹고 다른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바꿔요. 밥을 먹는 것을 바꿔요. 그럼 뭐냐? 뭘 바꾼다는 얘기냐? 평소에는 마음 놓고 이것저것 다 먹던 것 중에서 이거는 빼고 안 먹는다. 훈채라는 거. 훈채는 먹지 않습니다. 이 훈채라는 게 뭐냐? 냄새나는 양념류에 들어가는 것들. 우리 지금 얘기하면 마늘, 그 다음에 파, 또 고수풀 같은 거, 고수풀이 중간은 뭐예요? 샹차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가면은 그 냄새나서 못 먹겠다. 너무 진하다. 그러는데 또 좋아하는 사람도 아주 좋아해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심는 풀입니다. 그런 것들은 안 먹었다. 왜? 몸에서 냄새가 나면 자기 자신이 깨끗하지 않고 또 귀신과 응신할 때 귀신들이 냄새가 나는구나 하고 가까이 안 온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건 안 먹고 정갈하고 깨끗하고 요런 음식들만 먹었죠. 그럼 변식 음식 먹는 것을 바꿨다. 그다음 거필 천자라. 거기서 평소죠. 또 일단 처지요. 처하는 것, 처하는 것도 반드시 자리를 바꿨다. 그래서 이제 재계할 때는 서서 도로 다니는 게 아니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좌자를 쓴 거죠. 그 앉는 자리를 바꿨다. 바꿔 앉았다. 옮겨 앉았다. 이건 뭔가 하면 옛날에는 고대는 평상시에 거하는 방을 이제 연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누워서 잘 수도 있고 해서 연침. 제비연자인데 이 제비연자를 썼을 때는 되게 편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가 제비연자가. 그러면 그 편안히 누울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는 이런 방은 연침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 재계할 때 거하는 방은 외침이라고 그래요. 외침. 바깥 외자. 밖에 따로 이제 제실이 따로 있었죠. 지금은 요새는 그런 거 없죠, 따로.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동네
정월 14일 날, 음력 정월 14일 날 그 산항당에서 이제 동제를 지내는데, 그로부터 한 열흘 전에 그 제주를 정합니다. 하나, 한 분을. 누구 아빠. 그럼 그분은 그 정해진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목욕을 하고 깨끗이 목욕을 하고 하얀 옷을 입고, 그 다음 방에 가만히 밖에 못 나갑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람도 못 만나고, 그래서 부인이 해서 방 안으로 밀어다 주는 그 음식만 먹고 그 날짜까지 기다려요. 몸을 깨끗이 하고. 요게 바로 제지요,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되면은 제사 지내는 날, 그 동제를 지내는 날이 되면 아주 지금 눈에 선합니다. 큰 느티나무가 우거진 그 숲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금줄로 쳐놓은 제사 지내는 그 작은 곳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가서 조용히 천천히 걸어가서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이 날로 오는 걸 하나씩 갖다 대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게 이제 재개하는 거로구나 제가 알았었는데, 옛날에 중국 같은 경우는 따로 방이 아마 외침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재개하는 방이. 그럼 그 방으로 옮겨가서 앉으셨다. 누가 공자가. 그럼 재개는 언제냐? 큰 일이 있을 때나 상사가 있을 때나 또는 꼭 기도해야 될 어떤 제사가 있을 때나 그럴 때 미리 이렇게 공자는 조용히 재개를 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예. 재개를 우리말로 옮기면 뭐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우리말로도 그냥 재개예요. 다른 말은 없어요. 목욕 재개하자 그러잖아요. 근신하는 거니까 조용히. 뭐 면벽 수련 뭐 이런 거예요? 예? 면벽 훈련면 그런 셈이죠. 요새는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졌는지 모르는데 저는 어릴 때 봤습니다. 봤어요.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예? 그 불편한데도 하얀 옷을 입고 방 안에. 묵상하거나 명상하거나. 그렇죠. 왜 하는 거죠? 이제 신과 곧 만날 거니까. 신.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정신을 깨끗이 하고 잡념을 없애고 악한 마음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따 그 날짜가 되면은 접신, 신과 마주해서 제사 지낼 때도 그 귀신을 만나고 뭐 동제를 지나면 그 동네를 지켜주는 어떤 신이 있다고 믿은 거고 뭐 이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 미신과도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미신이라고 보다는 하나의 뭐예요. 이 중국은 이때 무슨 그 종교 개념은 없었으니까요. 중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종교 개념이 아주 희박하잖아요. 왜?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저 열심히 살고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을 모두 이분법으로 받죠. 선악 중에 선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훌륭한 일 행동,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재개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부각제 할 때 그 제자가 이 제자입니다. 근데 한자는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 제자죠. 근데 여기는 그 제자는 그 제자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 기록할 때는 이 제자와 이 제자를 그냥 마구 섞어 썼습니다. 섞어 썼는데 실제로 이 제자가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없으니 이 글자를 쓰고 나란히 하다 그럴 때도 이게 제로 쓰고 제나라 할 때도 이걸 제로 쓰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그렸습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그린 겁니다. 이거를. 뭐예요? 문이죠. 홍살문 보셨죠? 홍살문 아세요? 왜 큰 능이나 이런 데 갈 때 요걸 그린 게 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점점해서 여기서는 이제 귀신과 관련이 있으니까 요걸 넣은 겁니다. 요건 귀신을 상징하는 것은 모든 이 글자가 들어갔잖아요. 이건 윗상자입니다. 윗상자. 위에서 내려주는 어떤 것, 이건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추상적이죠. 이것만 들어가면 전부 뭐예요? 명계의 세계죠. 귀신 세계죠. 귀신 신자라든지 뭐 복자라든지 무슨 이 글자만 들어가면 100%가 다 사람이 어떤 추상적으로 저 하늘로부터 저 위로부터 어떤 내려오는 어떤 그런 어떤 힘 혹은 어떤 뭐 연관관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요걸 하나 더 넣어서 나중에 이건 제다하고 또 여기는 되게 묵상하는 방에는 뭐예요? 내가 책을 갖다 놓고 뭐 공부도 하죠. 그죠? 그래서 공부방을 제라고도 하죠. 공방. 그래서 호엘은 그때 제가 많이 들어도 우리도 성제니 무슨 뭐 무슨 제니
조선시대 많은 사람들의 자기 당호가 제자가 들어갑니다. 제자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나서 글을 썼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걸 다 모아서 무슨 제집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공부방이라는 의미로 넓어지기까지 했다. 그렇게 보시면 그 집이라는 뜻도 있다고 봐도 되나요? 집이라는 뜻도 당연히 방이니까. 그것만 얘기도록 외침이니까. 뭔가 하면 평소에 사는 방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냥 누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기도하는 방은 따로 옆에 있다든지 뭐 따로 밖에 지었다든지 해서 거기서 조용히 기도만 하고 또 책 주에 많이 갖다 놓고 다른 때는 또 책도 갖다 있고 공부하는 방 혹은 기도하는 방 혹은 묵상하는 방 많은 생각을 하는 방 몸을 깨끗이 하는 방 그래서 그런 방은 되게 공부와도 관련이 있어서 당호가 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방이나 집이란 뜻 또는 그 목욕 재개할 때 재개 이렇게 쓸 때는 아이제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어이제로 헷갈려서 그거 잘못 쓰는 거예요. 쓰고 있어요. 그 좋은 질문입니다. 요 글자는 발음이 제입니다. 제. 거의 열의 아홉은 다 어이로 읽어버리니까. 요건 제고. 요건 뜻이 또 뭐예요? 나라제도 있고 가지런할 제. 나란히 제자. 예를 들면 일제고사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 또 얘기하면 뭐 똑바로 바르게. 근데 그래서 진짜 제 때도 지금 약자로 쓰셔가지고 이게 예 원래 자로 써야지 또 이렇게 써야죠. 네. 이렇게. 그러면은 요건 발음이 제입니다. 제. 이 제. 그런데 이 글자를 써야 할 때 이 글자 썼으면 그때는 발음이 제로 변하는 거죠. 이거 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 필유명이라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 제가 아니고 이 제지요. 그럴 때는 이건 이게 아니고 이런 뜻이었구나. 이 글자 쓸 자리를 이 글자 갖다 썼을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죠. 그래서 제개지요. 그거는 목욕 제개하다. 부각제 할 때 저 위에 있는 제자로 쓰면 잘못 쓴 건가요? 이걸로 쓰면 안 되죠. 이걸 쓰면 안 되죠. 그걸로 써놓고 저렇게 아래로 이해를 해달라 그래도 안 돼요? 아니 그거 안 돼요. 지금 완전히 구분됐으니까. 왜?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 과거에도 당호할 때 이 글자가 나온 이후에 이 당호가 발전을 했지. 이 글자 그대로 있을 때 이 당호가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 써야 맞죠. 무슨 제 할 때. 실제, 성제, 무슨 제 할 때. 우리나라 뭐 제자 들어간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는 척제 뭐 그럴 때 이 제자는 반드시 이거 써야 된다. 예, 그렇게. 반드시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은 반드시 구분해 써야 됩니다. 이 논외에는 이제 막 뒤섞어 막 썼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이름에 이 제자가 들어가는데 발음을 자이제로 적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발음이 저이제인데 왜 자이제로 쓰느냐? 그랬더니 자기 집 와서는 이걸 아예 제로 쓴다. 발음을 제로 한다 그래서 제로 읽더라고요. 그걸. 이름을 정식으로. 자기 이름인데도. 더군다나 동양학 쪽, 한학 쪽인 분인데.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자로도 읽습니다. 이거는. 자로 읽어야 하는데 그거를 발음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자 아닙니까? 그죠? 이걸로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또 제로 이 논어에 보면은 제로만 읽었어요. 이건 뭐 이럴 때는 뭐냐? 이럴 땐 제체. 제체는 상복. 상복 중에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상복이 이제 제체인데 두 번째가 첫 번째 참체고 첫 번째는 참체. 이거 채자입니다. 이거는 이거에 이 글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줄여서 그냥. 원래 이게 붙어야 돼. 신사가 붙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쇠인데도 이렇게 또 최로도 또 있죠. 이럴 때 참체, 제체, 대공, 소공, 심화해서 오복이 있습니다. 제1번이 참체, 두 번째가 제체, 세 번째가 대공, 네 번째가 소공, 다섯 번째 심화, 얘는 상복이 5종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참체가 제일 적었다 그랬죠. 참 무슨 참자입니까? 자를 참자죠.
짤참자죠. 그럼 상복을 만들 때 배우서 상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만드는 중에 여기 이 옷감을 잘라야 되잖아요. 짤 때 그냥 뚝 자르고 더 이상 가공을 안 해. 그럼 뭐예요? 가장 험악한 옷이죠. 그죠? 아무 가공도 안 하고 그냥 대강 해가지고 이 몸만 가리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걸 자르기만 한 거니까. 요게 왜 그러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옷을 그냥 그렇게 뭐 만들고 뭐 어쩌고 할 시간이 있냐. 그래서 여기가 가장 부모 돌아가실 때. 그 다음에 제채. 쟤는 뭐예요? 나란할 제자죠. 그럼 이걸 자른 다음에 나란하게 해서 바느질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옷보다는 이 옷이 훨씬 더 어때요? 가공을 많이 한 거죠. 가공을 많이 했죠. 그죠? 바느질해서 가지런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그럼 자기 이제 뭐 숙부라든지 백부라든지 자기하고 조금 관계가 있는 그분들이 돌아갔을 때 입는 상복. 이건 부모 상복이고, 이건 부모 상복. 그 다음에 대공. 대공은 그보다 더 먼, 작은아버지, 뭐 삼촌, 작은아버지 아내라든지, 뭐 외삼촌이라든지 뭐 이렇게 멀리 갔을 때. 소공은 그보다 더 먼 거. 그 다음에 심한은 간단하게 그냥 저거만한 거.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은 뭐 잘 못 보면 옛날 상사가 버리지만 그냥 이 삼배 두 것만 하고 뒤따라 오는 사람 있고, 삼배 모자까지 하고 발에다가 뭡니까? 이 삼배를 만든 각반만 두르고 오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오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맨 자녀들은 뭐예요? 참치를 입어야죠. 그럼 조금 죽은 분하고 거리가 조금 더 자체를 입고, 이럴 때 이걸 자체로 입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제체로 입고 있습니다. 이 논어에는, 언어에는. 그래서 이 제자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 첫째는, 재개할 제자를 대신한 것인데도, 이걸 잘 쓰고, 그 다음에 오복 중에, 자체를 만드는데도 요걸 잘 쓰고, 더 나가서 나란하다. 정제하다. 그럴 때도 요걸 잘 쓰고, 이건 뭐, 백화에는 뭐 많이 쓰는 얘기죠. 짱치,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 이름에도 이걸 잘 쓰고 해서 제자는 여러 가지로 쓰는데 그 중에 금방 얘기하는 집제자를 대신해 쓰는데 그거는 재개일 때 제자를 그렇게 썼다. 그래서 이런 그 글자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그럼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났느냐 이거죠. 왜? 그 당시에 언제나 그렇습니다. 말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은 있는데 이 글자 갖다 쓸 건 없고, 그래서 이미 있는 걸 갖다 썼는데 발음 가지고 똑같이 가져갔으면 좋은데 발음은 삐딱하게 좀 다른 걸 가져가서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그렇다. 글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하면 재개할 때 이 글자가 없으니까 이 글자를 갖다 쓴 거예요. 그래 놓고 발음은 자이의 제로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 문자가 이런 역사와 이런 불편함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썼었다라는 것도 함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